일단 그 IRA 법안 관련돼서 세부 규정부터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엔캠이 이제 그 리튬이온 레디아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새만금 대국에다 리튬 공장을 짓고 아까 말씀드렸죠. 25년 연말에 2만 톤 목표, 26년도에 이제 5만 톤, 향후에 이제 10만 톤까지 하고 있는데 그 북미 쪽의 수요가 10만 톤 정도 필요한데 여기 새만금에 5만 톤, 북미에 3만 톤 해도 8만 톤이잖아요. 모자라요. 예, 쇼테지 무조건. 리튬이온은 무조건 쇼테지야. 지금 그 구간은 무조건 쇼테지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내재화가 돼야지 영업이익률을 3, 4% 정도 올릴 수 있다 그럽니다. 엔캠이. 그러면은 엔캠이 공장 증설을 이렇게 하는데 다음 갈게요. 이게 보면 이제 그 엔캠이 26년도에 북미 캐파면 65만 톤이에요. 전 세계 126만 톤 캐파 구축을 계획을 디자인하고 있고 북미는 65만 톤이에요. 그러면 이 물량 그 중앙재정 소재권은 이 물량 대기도 바쁩니다. 그것도 모자라요. 버섯테코피가 6만 톤 센트럴글라스가 계약을 했고 추가 6만 톤 증설 지금 하고 있고 총 12만 톤 계약이고요. 그리고 그 부지가 20만 톤까지 증설할 수 있는 부지예요. 현재 확보된 부지가 테네시 그 공장의 부지가 그러니까 20만 톤까지 돼 있다고 이제 홈페이지에 있고 솔브레닝스가 북미에 8만 5천 톤이고 이게 아마 헝가리에 또뭐 얼마 톤이라 8만 톤이야 6만 톤인가 이거 있는데 일단 북미만 했고 동아기업이 8만 8천 톤인데 동아기업이 문제가 지금 IR을 안 하고 있습니다. IR을 지금 멈췄어요. 그래서 이게 15만 톤까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추가 얘기가 없어요. 이거 엔캠 자료만 이제 8만 8천 톤 가져온 거고 솔블링스도 10만 톤 얘기 있는데 엔캠에는 8만 5천 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엔캠이 캐파로서는 압도적이죠. 이거 보실 필요 있는데 그래서 엔캠이 지금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목표 2013년부터 이제 2023년까지 연평균 한 72% 성장이 나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주요 배터리 생산 과출 모두 다 진입했습니다. 그 이제 미국, 유럽, 중국, 뭐 이제 우리나라도 있고 그런 상태고 여기 여기 있다. 글로벌 탑 6 중에서 4개 업체에 공급 중이 있다 그러고요. 연내 목표 5개 업체 진입 완료. 한 군데 더 연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탑 그러면 어디가 남았을까요? 네, 보자고요. 여기 같아요. 지금 그 삼성 SDI랑 GM이랑 합작 공장 세우게 되면은 솔블 홀딩스가 주가 들어가고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면 25년도 4분기에 헝가리에 저기 지금 그 엔캠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계획이 있는데 나쁜 협의 중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연말에 일부 샘플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SDI를 그러면 이 한 군데 업체가 여길 것 같아요. 탑 6 아니니까 뻔하잖아. 여길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정말 소량 샘플이라도 일부 들어가지 않을까. 여기 같아. 이거 엠플린 자료 보고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다 다섯 탑 6 중에서 4개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여기인 것 같아서 남은 게 없어. 그 중앙전자제 리튬 사업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간 5만 톤 생산 캐파 목표를 1차 하는데 2차 최종은 10만 톤까지 간다는 얘기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 얘기 그 말씀드렸고 25년도에 완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엔캠이랑 중앙전자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전자제가 엔캠 쪽으로 이제 그 리튬을 공급을 하는 형태니까 그 엔캠 입장에서는 이런 리튬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얘네가 이제 그 엔캠이 그 글로벌 공급망 엔캠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서 안정적 매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요게 그 새만금에 지금 공장 부지 요 사업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리튬 사업을 하고 새만금 리튬 사업이자 사업 명칭이 공사 기간 24년 12월 말 1차고 2차가 25년 가지고 3차가 26년까지 돼 있어가지고 공용 인員 700명, 구역 유발업과 8,900명으로 돼 있네요. 부지가 11만 2,397제곱미터. 그죠? 여기 있어요. 여기. 이쪽에 있고 가면은 지금 그 상당히 진짜 많이 돼 있어요. 건물 일부 쪽 올라가 있고 그가 이 간척지기 때문에 그 비밀 많이 박아야 되는데 많이 박혀 있습니다. 되게 잘 돼. 그러니까 순리대로 잘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엔캠의 글로벌 독점망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증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엔캠이 아까 26년도 기준으로 162만 톤이니까 엔캠이 잘 나가면 거기다가 안정적으로 매출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매출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 독동령 그리고 이게 이제 네, 여기 문제가 났어요. 이게 1시 48분에 그 KBS에서 이렇게 났습니다. 검찰 중앙선제 소재 주가 조작 연루 피의자 상대 압수수색. 이날 장 시작하자마자 하락부에 걸렸어요. 그래서 빵 뚫리길래 그래서 고객분들한테는 이런 경우 답을 했는데 저도 이거 사고 싶어서 CMA 계좌에서 돈 빼가지고 살려갔는데 하락부에 걸려서 풀리면서 다시 10,000원 위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별로 안 빠졌다가 그러다가 오후 1시 48분 갑자기 일부 창고에서 막 매도 쏟아지면서 급락을 하더라고 갑자기. 근데 이제 그때 뉴스 나왔는데 보면 중앙통상 소재 주가 연루 조작 연루 얘가 연루됐다는 거잖아. 피의자 상대 압수수색 얘가 주잖아 지금. 근데 장 끝나고 나오는 거는 중앙통상 소재 주가 같은 KBS에서 바뀌었어요. 주가 조작 혐의 피의자 상대 압수수색. 그러니까 이거를 중앙통상 소재를 주가 조작을 할 것으로 주가 조작한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잖아. 얘가 아니라 주체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이때는 이거는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수의 내용이었고요. 이거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 2차 전지수 그러니까 중앙통상 소재 종목을 주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이 압수수색을 검찰에 했다는 얘기고, 그래가지고 뭐 AC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쯤까지 1만 1,000여 회에 넘는 통정 매매를 통해 시세를 조정한 것을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5,000원짜리 뭐 10배 올려서 팔았다는 거잖아요. 5,000원이면 팔았나 보네. 그래서 240억이 부당이익을 챙기는 판단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뭐 여기 그 시세 혐의로 코스타상에서 콘타피아도 이들 관련인 것을 파악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앙선대 소재 주가를 누군가가 조작을 한 것들을 걔네들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몰라, 회사에 저걸 단 1초도 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했고요. 엔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거 조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걸 가지고 뭐 숏을 잡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엔캠도 마찬가지고 이거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요거에 대해서 해당 기자분 포함해서 어디서 수술을 받은 건지. 이게 8월 초부터 소문이 돌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대표실이었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주가 조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가 맞는지에 대해서 뉴스에 나온 그 기간 동안이에요. 22년 10월부터 10월까지 제가 표시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해먹었나 봐. 그리고 엑시트하면서 주가 다 빠진 거죠. 요 기간이거든요. 이거랑 상관없다는 거야 지금. 이 시세랑은 상관없어. 이거 왜 올라갔을까요? 이거 왜 올라갔냐면 22년 8월 달에 그 ED의 리튬 생산 공장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그러면 이 정도 됐겠죠? 그러고 나서 빠지고서 그게 근데 리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요거 니일이나 텔레그램에서 리튬 되고서 막 이럴 때 막 얘기했었거든요. 3,000원, 4,000원대. 그래서 뭐 이게 뭐 얼마 올라갈 수 있다고 막 그분이 리튬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리튬 때문에. 이때는 그런 가치가 부각되지 않았고, 만약에 중앙전선 소재가 작전 주면 이분들 보세요. 이거 착공식 때 참석하신 분들, 자동차 부품 연구회 본부장, 배터리 산업협회 총괄 본부장, 전지학회 회장, 뭐 전기과학회 회장, 전라북도 의원도 있네. LG에너솔루션 개발 구매 팀장, 원코리아셀 개발팀장 여기 나오잖아요. 도요타 통상 법인장, 대신증권 전무, 엔캠 전무, 맥스웰 대표, 이거 그 배터리 업체죠? 비나텍 대표, 또 나오잖아요. SK 구매 SK원도 있네. 오정영 대표도 있었고, 전라북도 도시사도 있고, 군산시장, 노원전 개발 봉사 단장, 전라북도 의원, 뭐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 작전 세력인가요?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23년 8월 2일에 이제 요런 착공식의 상황에 맞췄고요. 지금 공사 잘 되고 있어요. 현장과 사진 보면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이거는 상관없는 이슈다. 지난 얘기고. 그래서 이게 요때가 요 8월 초에 요때 그런 소리 좀 돌았던 것 같아요. 얘기가 이게 자문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 좀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저 약간 요 얘기가 좀 와전돼서
그래서 좀 그러면은 이제 이 건물 구석 9,000원 막 판 사람들은 오늘 주가도 올라왔는데 지금 오늘 11,000원 넘어갔잖아요. 오늘요. 11,400원이고 되는데 이것도 MSCI 스마트캐치 편입돼가지고 지금 기관이 수급이 없어요. 오히려 더 팔았어. 사야 되는데 외국인은 지금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근데 기관이 완전 빈집이야. 그건 나중에 연기금도 안 들어와 있어 아직.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네. 그렇죠? 이제 제가 이걸 뭐 사라 막 이런 거보다도 그 전해과 리튬 쪽에서의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쇼테이지예요. 북미 시장에서의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될 거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일단 그 IRA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관세라든가 FOC 규정, 보조금에 의해서 그 전해과 그 리튬 쪽의 쇼테이지가 일어날 건데 그 이유가 중국의 의존도가 가장 높았고 탈중국 가장 시급한 섹터이기 때문에 성장의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죠. 왜냐면 0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없는 것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전액 종목 섹터를 봐야 되겠고 그러면은 이 종목도 있지만은 이 그림으로 한번 이해하시면 제일 핵심적이지 않을까 이거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만한 핵심 기업을 크게 말씀드렸고 솔브리홀딩스도 좋고 동아기업도 좋은데 두 기업의 문제가 IR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제가 얻기가 어려워요. 공개된 정보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솔브리홀딩스가 기관 대상으로 해서 비밀 엔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공개 좀 해주지. 그래서 그런 것도 오프인 되게 되면은 좀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가져와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그렇고 동아기업은 좀 책을 알려주기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베트 이후로 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부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번 하나 짧게. 네. 그 엔캠 이거 지금 어마어마 캐파 증설하는 거 자금 조달은 어떻게? 그동안 이제 그 전에 전화사채 뭐 이런 걸 통해서 500million 그래서 엄청 많았잖아요. 그게 상당히 해결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어느 정도 이제 벌어서 좀 해결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어느 정도 시가총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그 이익 단계에 가게 되면은 이제 뭐 채권 발행도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할 건데 지금은 그동안 거의 다 그 CB 찍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500million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좀 쉬는 것도 있었고요. 엔캠은 주가 그 저점 매수 경과 고점 매수를 상당히 잘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일부 리딩박에서 뭐 전량 그 34만 원 뭐 그때 뭐 올리나라고 했을 때 저는 반대로 전량 매도하라고 머니투데이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증권 뭐 다른 채널에서도 엔캠 좀 위험하다 매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 그래서 주의받았잖아요. 매도 의견 냈다가 그래서 이제 세게 얘기할 수 없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왜 그랬었냐면은 증권사에서 25년도 매출 컨센서스가 1조 2천억이었고 회사 가이던스가 3조 6천억이었어요. 너무 괴리가 멀어. 근데 그 가이던스가 23년도 9월 달에 나온 거였어요. 10월 달에 UAW 파업으로 인해서 캐지 현상이 본격화가 됐고 그러면서 대부분 업체들이 다 컨센서스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24년도 매출이 가이던스가 2조였거든요. 지난 올해 3월 달에 인터뷰 배틀에서 1조로 줄였단 말이에요. 근데 25년도 가이던스를 줄이지 않는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1조 2천억과 3조 6천억 계획 분명히 줄일 거다 했는데 지난 이번 말고 그 전 실적 발표하면서 2조 7천억으로 가이던스를 하향을 했습니다. 그럼 밸류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에 대한 하향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고서 그 다음에 저점 잡아놓지 않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19만 원에서 17만 원 이 정도를 저점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매도하고서 근데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샀어. 더 빠지더라고요. 한번. 그래서 다 샀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올라가는 상태고 저점 대비해서는 최고 21만 원 갈 때가 한 20% 정도 올라왔었고 지금 그거보다는 낮지만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 아까 그 기사 때문에 좀 쉴 것 같아요. 엔캠이. 그리고 도사테코피아가 1년 동안 200% 올라간 것 때문에 투자료 걸렸잖아요. 엔캠도 그러면 걸릴 것 같은데요? 예, 그거 규정 때문에. 그래서 바로는 못 갈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총 이 정도면 많이 빠져서 저가 매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탑픽은 개인적으로는 좀 덕산을 좀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엔캠을 그 다음으로 보고 있고 솔브리도 좋은데 회사에서 좀 IM을 제대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회사는 맨 실적 제일 좋아. 막 영업이익 400억이 분기로 나오니까 실적은 제일 좋은데 미안해 아쉽다. 그냥 솔브레. 아니 솔브레 홀딩스. 그 홀딩스.
솔비홈홀딩스가 실적 좋아요. 근데 리포트도 없고 리포트가 없어요. IR도 없고 난감해요 투자하기. 리포트 안 나오죠. 리포트 없어요. 마찬가지야. 그 코멘트가 나오고 이제 그 뭐냐 미래에셋에서 이제 그 실적 한 거 콩콜에 대한 자료 정도 나오고 엔캠 리포트가 NH에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서 실적 추정치랑 이거랑 가이드에서 너무 차이 나는 3배 차이 나는데 그러면은 좀 이거 좀 회사 실적가에서 너무 과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위험하다. 지금 충분히 그러면은 그거를 다 반영한 게 아닌가라 생각에 제 나름의 계산한 게 있잖아요. 말은 못하지만 거기가 다다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도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 고객들한테는 여기 이상의 시가총액이 도달하고 분명히 그 특정 리드방에서 이거 몰빵 분명히 들어온다. 2가지 조건이 부합하라면 무조건 다 매도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들어왔어. 에코프로 전략 매도해서 엔캠 사라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유튜브에 대대해서 저는 그 타이밍 기다렸죠. 왔구나. 우리는 엑시트를 한다. 그래서 매도를 전량하고 이제 바닥 좀 기다려가지고 저가면서 좀 이제 하고 있는 상황. 지금 가격적으로는 매력이 있는 거네 엔캠 같은 거. 사실은 윈캠을 10만 5천 원부터 들어갔거든요. 10만 5천 원부터 그거 원래 어마어마하게 모으셨네 그러면 지금. 7만에 팔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4분기 실적 안 좋을 거라고 얘기 들어가지고 그러면 4분기 쇼크 나면은 쇼크 날 때 그때 들어가 했는데 주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만 원. 저 증설 발표 날 때 10만 원대. 전이요. 지난해 이제 10월 달에 들어가지고 올해 연초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슬슬 올라가 12만 원 넘어갔다가 갑자기 급락이 한번 나와가지고 그래서 10만 5천 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때 잡은 거예요. 그때 잡아서 그때 한 27만 원 정도에 매도를 했는데 더 갔어. 34만 원 더 갔어. 더 가가지고 고객들한테 이거 좀 과하니까 저 계속 이제 줄여 27만 원에도 팔고 막 했는데 나중에 쭉 빠져가지고 한 21만 원이면 저점에 했는데 거기 21만 20만에 또 왔어. 와가지고 거기에 비중 한 30% 담았죠.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표 시가총액 정하고 그리고 이번에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그 몰빵 들어올만 거기서 몰빵 들어오면 거기다가 엎으면 된다. 사전에 다 얘기를 했죠. 사전에 전략을 짜고 기다렸는데 진짜 온 거예요. 원하는 모든 게 맞춰져가지고 다 때리고 그리고 이제 그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 NH 투자증권 그 리포트를 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회사 가이던스가 가이던스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1조 2천원밖에 안 잡아줬지? 너무 심한 거니까 이거 좀 위험하구나. 일단 뭐 나중에 확인해도 일단 매도해놓고 회사 가이던스 나중에 확인하고서 그 다음에 저점 잡아도 늦게 아니라 일단 다 매도하자. 일단 하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매도하면 안 되잖아. 알려준 거죠. 지금 위험 구간이니까 몰빵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몰빵 그거 보고는 몰빵 들어간 사람 막 있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전 주의를 준 거예요. 그때 욕 엄청 먹었어요. 엔캠 매도 때문에 엄청 먹었어요. 이제 그 앙심부고 그런다고 에코프로 매도하고서 했다고 그게 아니라니까. 위험하니까 그거 리스크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준 건데 그때 욕 많이 먹었지만 아무튼 뭐 그런 거고 지금은 부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그 덕산테 코피아는 어느 정도가 저점이라고 보시는? 최근에 저점 나왔잖아요. 이번에 최근에 3만 초반 그 3만 1,000원 뭐 2,000원 왔었나? 그거 왔으니까 최근에 그 상승한 거 다 반납했잖아요. 6만 원 넘어간 거 다 반납했으니까 저점 대 50%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 지금 반등은 올라온 거잖아요. 20% 올랐는데 준다한테 투자지 걸렸으니까 막 지금 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좀 잘 알아서 조정 받으면 알아서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밸류에이션 알아서 해보십시오. 뭐 그거랑. 네, 그 미국하고 EU 말고도 좀 캐나다에서도 지금 중국에 100% 관세 때린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 우리 코너에서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주제가 글로벌 노차이나 존 얘기를 하고 노차이나? 있거든요. 그 말도 네네. 제가 만든 말이에요. 많이 쳤어요. 글로벌 노차이나 존. 와, 이거 제가 쓰는 말이에요. 야, 노차이나 주로 이제 미국, 응. EU 쭉 관세 때리잖아요. 네네. 그 얘기고 최근에 이제 그 EU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확정 관세 결정에 대한 초안을 공개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약간 낮아졌어요. 그 7월달 발표한 것보다는 한 0.5% 정도 그 낮춰주면서 최대 관세가 이제 36.3% 그러니까 이제 네네네. 추가 관세니까 46.4% 관세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부 하향 조절했고 요 아직 협상 중이라서 최종 관세율은 좀 조정될 수도 있어요. 네네. 하지만 대체로 이 정도고 기본 10%에서 27%
40%에서 46.3%까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10월 말까지 이제 27개국 투표 거쳐서 관보에 게재하고서 향후에 5년간 시행이 되는데 원래는 이때 일단 임시 시행을 하고 음. 그 1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행되면 5년간 시행되는 건데 지금 바로 적용되는 거는 이제 유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적용될 것 같아요. 11월부터 원래는 지금 7월부터 바로 적용한 다음에 네네네. 11월에 본격화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유예가 됐고 비아디 17%, 질이 네. 19.3%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EU의 조사협정이 21.3% 나오고 이런 게 여기가 지금 내가 잘못됐구나. 예, 이게 지금 요거는 이제 수정하느라고 잘못됐고요. 그 테슬라가 이제 20.8% 9%로 이제 낮춰졌고 그리고 비아드가 10.4에서 17%, 지리가 19.9에서 19.3,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 40.6에서 36.3% 낮춰졌어요. 이게 이제 최종 관세가 이렇게 됐고 나름 이제 방어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세부 자료 그거였어요 제가 내용을 보면은 이거 비아드도 한 군데가 아니라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러네. 비아드 종류, 지리 이렇게 있고 상해 그룹 쭉 이렇게 있고요 관련 기업. 조사 협작 기업들은 21.3% 쭉 있고 그외 모든 기업 협작이 안 하면 36.3%, 테슬라 9% 이렇게 이래야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지난 7월달에 6월달에 밀어내기 위해서 중국 전기차가 수출이 급등했다가 7월달에 반토막 나거든요. 8월달 통계 봐야 돼요. 그러네. 8, 9월달 통계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관세 영향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아직은 관세 적용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7월부터 적용이 됐었으면 영향이 바로 있을 것 같은데 일단 6월달 밀어내기 한 것 때문에 7월달에 이제 그 줄어든 건데 8월달 10월달 할 때까지는 최대 밀어내기 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좀 이게 그 10월달까지는 중국 전기차 수출 EU 쪽으로는 괜찮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격 시행이 된다 그러면 타격이 있을 것이고요. 비아디가 이관세로는요 손실 나요. 마진이 안 남아요. 이관세로도 아직은. 그래서 비아디도 안 남는데 다른 데 남을 수 있나? 어려울걸요? 그리고 유럽에서 공장이 짓는다? 언제죠? 그렇죠. 언제 돼서 언제 그렇죠. 그 환경 맞춰가지고 원가 경쟁이 될까? 현지 인력 고용해서 어려워요. 미국에서도 지금 중국판 수입품 관세에 대해서 최종 시행안 발표를 할 거고요. 이제 그 슈퍼 301조에 대해서 대중 제재 관세에 따라서 이제 이 관세 이제 올린 건지 최종안을 발표할 거고 전기차가 25에서 100%, 배터리 및 배터리 부품이 7.5에서 25% 인상이 있잖아요. 요거 이제 최종 될 겁니다. 그리고 일부 좀 인해할지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은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만약에 인하하게 되면은 공화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고 인상하게 되면은 뭐 기업들은 기업 커지게 될 건데 인하는 좀 어렵지 않나? 공화당이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그 전기차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관련 제조업체들은 관세를 좀 인하해 달라라고 막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지금 대조관세 뭐 올리겠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 멕시코 쪽도 올리겠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멕시코로 비아드가 우회를 할 수 있잖아고 하는데 그렇게 멕시코도 막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겠다. 캐나다 아까 말씀하셨죠. 캐나다가 이제 그 중국 전기차에 100% 관세 부과한 것들이 미국과 동조를 하기 위해서인 거고 그리고 10월 1일부터 부과 예정이라면 되게 빨라요. 그리고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25% 관세를 10월 15일부터 부과 예정인데 지금 그 캐나다에서 판매된 중국산 전기차는 테슬라 그 상하이 공장에서 만드는 테슬라 전기차가 유일해요. 모델은 2개 정도 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깎아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EU에서 효과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처럼 낮춰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는데 지금 공식 요청은 아닌 거고 지금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직 캐나다 정부가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데 일단 깎아달라고 일단은 요청을 했다라고 그 캐나다 정부 소식통이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지금 이제 20.8에서 9% 낮췄으니까 이것도 좀 낮추려고 하지 않을까? 100%면 거의 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볼 거고 지금 얘기하는 게 모델 3 전기 세단과 모델 Y 크로스오버로 수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걸로 보고 있고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지금 이
캐나다양이 수출하려면 중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다른 데서 생산해야 될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이게 모델 3Y 수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그러면은 캐나다 막히고 미국 막히고 북미는 다 막혔다고 봐야죠. EU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글로벌 왕따 당하고 있는 게 맞죠. 테슬라가 일단 타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주가 빠졌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1분기 이후에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네.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기사가 있는 걸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올해 1분기 자료더라고요. 배터리 3사 보면 CATL이 이제 그 올해 1분기 때 점유율이 35%, 그리고 LG에너지 37%, 엔솔께 줄었죠, 좀 확실히. CATL이 좀 늘어났고 SDI 10%, SK온 10%. 이게 문제의 그 파라시스가 여기에요. 3%. 이게 다 거의 다 벤처 물량인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비아디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비아디가 뭔가 많은 것 같은데 실제 배터리 물량은 적어요. 그거는 전기차 그 내재 물량이라서. 그러면 제가 여기 업체들 중에서 파나소닉이 지금 완전히 급감했어요. 엄청 뭐 줄더라고요. 분기로 계속 20% 넘게 계속 줄어가지고 지금 계속 1%밖에 안 되고요. 줄더라고요. 이게 22년부터 막 급감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파나소닉 일본 업체 줄어든 것만큼 중국 업체가 치고 돌아가는 모양이고 우리도 약간 줄어든 그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줄어가지고 중국이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도 좀 줄었지만은 72%까지 갔던 게 좀 줄었지만은 여기 합치면 얼마예요? 41, 50%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70%대에서 50%까지 줄었지만은 파나소닉은 20% 거의 너무 30% 가까이 됐던 게 확 줄은 거거든요. 그게 다 중국에서 뺏겼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제 그 울트라하이니켈 쪽 개발 실패하면서 그 점유율이 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한테 뺏긴 거고요. 일단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런 애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저가 전기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배터리만을 수출할 수는 없으니까 그 보조금을 엄청 받아가지고 전기차 자체를 싸게 파는 거죠. 그렇게 수출을 하게 되는데 못 모르고 많이 산 것 같아요.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보통 이제 그 SNE 리서치에서 맞아요. 요 그 출하량 가지고 점유율을 하거든요. 저 매출 안 보여줘. 이게 진짜 좋은 자료인데. 그래서 이게 23년 기준 자료야. 23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 CATL이 매출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점유율 5% 정도 줄어들어요. 엔솔은 한 2, 3% 보통 2% 정도 올라가고 비아디는 뭐 줄어드네요. 5.6%, 5% 줄어들죠. 네. SJ는 여기서 2% 올라가죠. 늘어나고. SK온도 한 1% 정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평균 2% 정도는 국내 업체들이 올라가는데 특히 이제 엔솔은 거의 다 그 정도 올라가게 돼 있어. 근데 이제 국내 업체 점유율은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항상 같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로 항상 중국이 유리한 자료를 보여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참고 자료로 말씀 좀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이거 그 이런 당연히 그러면 이런 중국도 막 그 미국도 맞고 캐나다 맞고 유럽도 맞고 하게 되다 보면은 아까 요 그 특히 유럽에서 점유율이 떨어졌었잖아요. 이게 왜 이제 이게 엔솔이 그래서 폴란드 공장 가동률이 지금 50% 미만 떨어졌어요. 40%대예요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특히 이제 또 SDA랑 SK온도 지금 그 유럽 쪽 공장이 있기 때문에 가동률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런 그 중국산 전기차 특히 전기차에 대해서 막을 이런 관세가 좀 뭐 필수적인 것 같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쪽 그 K 배터리 점유율이 이제 회복이 될 건데 뭐 회복되는 시점은 올해 연말부터 내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북미 쪽에서는 사실상 중국을 다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파라손이라든가 그 ASE를 뺀 나머지에서 거의 한 7% 이상의 점유를 할 것이고 유럽 쪽도 지금 가동률 그 점유율이 떨어졌던 것들이 반등 나오고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이제 그 K 배터리 인사이드 제가 이메일도 만들었는데 K 배터리 이제 자동차 브랜드만 보는 게 아니라 배터리 브랜드도 보는 거죠. 그러면은 K 배터리가 들어간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이래. 그러면은 K 배터리 인사이드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이죠. 인텔 인사이드처럼. 네.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25년부터가 이제 본 게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배터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응답식빵 구독자분들한테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오늘 뭐 다 말씀드렸고요. 네.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지금 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면 이제 대형주주 위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1년째 힘드신 거고 또 하나가 종목 교체를 하셨는데 6월 중순부터 하신 분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팔아가지고 중소형주를 샀는데 예를 들면 SKC를 5월달에 썼으면 11만 원, 12만 원 샀을 텐데 지금도 뭐 시간이 빠졌지만은 사실 아닐 텐데 스위치를 했을 수도 있겠고 20만 원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6월 중순에 썼으면 17만 원, 18만 원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그 선대 소장님이 SKC 많이 네. 말씀하셨던 게 작년에 7만 원, 8만 원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종목 기초도 5월달에 주로 얘기해서 그때 11만 원, 12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뒤늦게 본 사람분들이 6월 중순에 SKC 20만 찍고 조정원데 거기 17만, 18만 에코프로 BM 팔고서 그렇게 사람들이 있으시다 막 인증률만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깜짝 진짜? 놀랐어요. 저는 보고서 팔아야 될 자리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문제인데 그런 분들도 지금 다 기다려야겠죠. 지금은 그 쉽게 종목 뭐 이것저것 막 포트 교체하실 타이밍이 아니고요. 갖고 있는 거 뭐 스몰캡이면 스몰캡, 대형주면 대형주 있는 그대로 일단 기다리셔야 되는 게 다 같이 반등이 나올 거예요. 대형주 먼저 나오고 스몰캡 따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내가 이대로 갈지 뭐 종목을 압축할지 펼칠지는 그 이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섣불리 움직이지 마셔라. 이게 핵심입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그 전고점은 회복될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그 말을 못해요. 규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네. 얼마 이거 안 돼 되기 때문에 그 이렇게 방송 출연 정지돼야 합니다. 네네네. 그 장시간 동안 2차 전지 관련된 정말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주신 이창호 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